네, 안녕하세요. 벌써 2025년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1월 27일, 마지막 주, 월요일, 이 한 주간이 시작되고 또 오늘 끝나면 구정 명절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구정 참고로 29일 날 설날 빼놓고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쉬면 안 돼요. 그죠? 예, 좀 힘들어도 참여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 부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기본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똑같아요. 계산 과정이.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인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물건에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한다는 거. 기본이.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하고 건축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부동산, 주택 빼고 주택은 별도로 구분했어요. 그럼 부동산 중에 토지 건축물은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면 토지 건축물에 대한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지의 시가 표준액 하면 뒤에서 나오지만 개별 공시지가고,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 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고시한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요. 기준 가격. 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그대로 하면 재산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부동산 시장 가격과 그리고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매년 비율이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참고로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라.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 70%다 그러면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 게 과세 표준이다. 참고로 토지하고 건축물은 2025년 현재 70%로 되어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70%. 다음, 그럼 두 번째,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있죠. 주택, 공동주택, 개별주택이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됐던 주택은 과세 표준을 1번과 2번 두 가지 중에서 둘 중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적은 금액. 그럼 첫 번째가 뭐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기준 가격,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죠. 시가 표준액. 그래서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역시 토지 건물 합쳐서 공동주택 가격이죠. 이렇게 1년에 4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주택도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서 40%로부터 80% 범위 내에서,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30%부터 70%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참고로 1세대 1주택 말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0%로 되어 있다. 현재는 60%. 그럼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위에서 아까 토지 건축물은
2024년, 2025년 70%, 그런데 주택은 60%요. 주택자는 60% 곱해라. 그럼 1억에 60%면 6천만 원이 되겠죠. 이게 1번 과세표준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전년도 금액에다가 더하기 1번 있죠. 위에서 나온 거 1번 과세표준 금액에 곱하기 과세표준 상한 비율 그래서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만약에 1번의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1억에 5%면 500만 원을 여기 전년도 과세표준에 더하라. 그걸 2번 뭐라고 불러요? 명칭이 과세표준 상한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 올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과 2번 전년도 비교해서 상한액을 계산했는데 1번하고 2번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걸로 하라. 그래야 세부담이 적으니까.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게 과세표준, 주택도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게 과세표준인데 그 금액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2번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크면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하라.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선박하고 항공기도 있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맞아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없다는 거. 과세기준 1년제 시가표준액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했지만 선박, 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 그대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가 되는데 토지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리고 건축물은 매년 1회 이상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격,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세표준에 각각 뭐야?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재산세 세율은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그리고 주택 따로,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 세율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각 기본세율 있죠. 세법에 정해놓은 기본세율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이 지문은 취득세도 똑같이,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재산세에서도 똑같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감한 것은요, 딱 연도에만 가감하는 거지 이렇게 증하거나 감한 걸 내년, 내후년 2월에서 계속 반복 사용하는 건 아니다. 당해년도 1년 단위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과세 대상별 세율을 보시면 첫 번째 토지 있죠. 토지는 앞에서 공부할 때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거, 영업용 토지, 별도합산, 농사짓고 있는 농지나 사치성은 분리과세 이렇게 토지는 셋으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합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거기에 1000분의 2, 0.2부터 0.5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다음 두 번째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죠.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분리 과세 대상은 소유자가 같아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토지의 과세 표준에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이렇게 용도별로 분류해서 세부담을 아주 높게 낮게 과세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세율까지 암기할 건 아니지만 참고로 종합합산은 앞에 종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종, 그리고 종합합산은요,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2, 2부터 1000분의 5까지. 그래서 앞 글자만 따니까 종, 2, 5. 그죠? 종, 2, 5. 종합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종, 2, 5. 이렇게. 그럼 별도합산은 별도합산은 1000분의 2, 2부터 1000분의 4까지니까 별도합산은 별이 넷이다. 별이 넷. 이렇게 점검하시고, 분리과세 있죠? 분리과세는 1000분의 0.7도 있고 1000분의 2도 있고 1000분의 40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0분열이니까 1000을 다 지우면 땡칠이 4요. 그죠? 땡칠이 4요.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암기할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음 건축물. 건축물도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느냐. 일반 상가 등의 건축물 있죠. 영업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 그리고 주거지역의 공장은 있을 장소가 아니잖아요.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2배예요. 1000분의 5. 예, 그리고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은 1000분의 44% 아주 높죠. 그리고 주택도 자, 일반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1000분의 1 일반 주택의 0.5가 적어요. 그래서 1000분의 0.5부터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3.5까지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사치성 재산 있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고급 오락장, 골프장, 여러분 골프장 하면 뭐죠?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요거에 대해서 부동산은 4%. 그리고 고급 오락장은 자동 도박기가 설치된, 즉 빠칭코, 슬롯머신 이와 같은 도박장, 그리고 유흥주점 하면 룸사롱, 요종, 무도장 하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그런 무도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33평 초과하면 무도장이 고급 오락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바레, 나이트클럽, 클럽, 홀라텍 이런 부분이 바로 고급 오락장이죠. 4%. 그리고 시가 표준의 3억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5% 고급 선박.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의 부동산은 4%고 고급 선박은 사치성이라 하더라도 과세 표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세율은 5%로 한다는 것. 그리고 참고로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요. 우리 지방세법에 취득세에서도 사치성이 나오고 재산세에서도 사치성이 나오거든요. 취득세에서 사치성은 4가지예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8% 더해서 아주 높게 부과합니다. 근데 취득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사치성이 있는 3가지.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때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빠진다는 거. 고급 주택은 사치성이 아니다. 재산세에서. 왜?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고급 주택은 과세 표준이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누진세율 적용하면 세부담이 크죠. 그래서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치성 재산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요거 고급 선박. 그래서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건축물은 4%, 1000분의 40, 4%고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5%다. 그러나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사치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예, 이렇게 점검하시고 참고로 과밀억제권력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공장 건축물 표준세율의 5배로 5년 동안 중과세하는 부분도 있죠.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정 연휴 29일 빼고 내일 28일 날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기출지문은 28일 날 하고, 그리고 구정 하루 쉬고 30일 날, 30하고 31일 날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